안녕하세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작년에 혹시 엔비디아 샀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워했던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무려 239%나 오른 반도체 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AI 붐의 진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는지 그 숨겨진 엔진의 비밀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AI 하면 엔비디아, AMD 같은 엄청 똑똑한 칩, 그러니까 AI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를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소리 소문 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아주 극적인 변화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AI의 황제라고 불리던 엔비디아 주가는 거의 옆으로 기어가다시피 할 때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239%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도대체 왜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 차트에서 봤던 그 놀라운 반전,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개념이 있습니다. 메모리 장벽. 이 단어 하나에 왜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마이크론이 날아올랐는지 그 모든 이유가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벽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벽이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메모리 장벽이라는 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AI의 두뇌, 즉 GPU는 거의 뭐 아인슈타인급 천재가 됐어요. 계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그런데 정작 이 천재 두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 담긴 책장, 즉 메모리가 너무 낡고 느린 거예요. 두뇌는 1초에 책 100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기 낡은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 오는데 1분이 걸리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두뇌가 똑똑한들 정보를 제때 꺼내 쓰지 못하면 그냥 멍하니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AI 산업 전체가 바로 이 답답하고 근본적인 한계에 꽉 막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장벽입니다. 다시 말해서 AI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이제 두뇌, GPU만 좋아서는 안 되고 정보를 빨리 가져다주는 메모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죠. 처음에는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단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계산을 하는 GPU가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잘 만들어진 AI를 챗GPT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쓰는 서비스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메모리의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특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하고 빠른 메모리가 아니면 AI 서비스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 HBM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 시장의 병목 현상은 GPU가 아니라 이 HBM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이 HBM을 손에 쥐는 자가 AI 전쟁의 승자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HBM이라는 게 왜 그렇게 만들기 어려웠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현미경을 들고 반도체 공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원자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기술적인 문제와 그걸 풀어낸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반도체 회사들이 정말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주 미세한 반도체 불량을 고치려면 어닐링이라고 해서 뜨거운 열을 가해야 하거든요. 일종의 열 처리 같은 건데 문제는 최신 반도체들이 너무 작고 섬세해져서 그 뜨거운 열을 가하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불량을 잡자니 칩이 망가지고 칩을 살리자니 불량을 못 잡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엔지니어의 머릿속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잠깐만, 꼭 뜨거운 열로만 해결해야 하나? 열이 안 된다면 대신 엄청난 압력을 사용하면 어떨까?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뜨거운 열 대신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야말로 역발상이었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토치불로 지져야만 겨우 떨어지는 자동차의 찌든 때를 고압 세척기에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아주 강력하게 쏘는 것만으로도 안전하게 벗겨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반도체 칩에 손상을 주던 뜨거운 열의 역할을 칩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불량만 쏙 제거하는 엄청난 압력이 대신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혁신적인 고압 기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HSP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HSP 기준의 압도적인 차이가 숫자로 보입니다. 압력은 기존 방식의 무려 25배까지 높이면서 온도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낮췄어요. 그 결과 칩 손상 위험은 거의 없애면서 불량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감히 넘어올 수 없는 깊고 넓은 기술의 성벽, 즉 해자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AI 시대의 병목 현상이 GPU에서 메모리로 넘어왔고 그 핵심인 HBM을 만드는데 HSPS의 독점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독점은 달콤한 보상만큼이나 아슬아슬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마치 외줄타기처럼요. 지금부터는 투자자의 눈으로 이 독점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점의 아주 달콤한 보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53%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우리가 아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공용들도 내기 힘든 이익률을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파는 회사가 내고 있는 거예요. 1,000원어치를 팔면 530원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강력한 독점이 양날의 검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고객사가 전 세계에서 단 3곳, TSMC, 삼성,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그중 한 곳만 투자를 줄여도 매출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최대 주주가 언제든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사모펀드라는 점도 잠재적인 부담입니다.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꼭 아셔야 해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독점 기술을 경쟁사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독점을 깨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투자자들이 HSP를 볼 때 늘 예민하게 지켜보는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오버행 리스크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오버행이란 말 그대로 주가 위에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대규모 매물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HSP의 경우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바로 그 존재죠. 최근에 3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는데 이 표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전 세계 기관들이 서로 사겠다고 2조 원 넘게 몰려들었을 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6배나 넘게 몰린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아직도 팔 수 있는 물량을 30% 넘게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다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만약 이 사모펀드가 이제 우리 수익 실현해야겠다 하고 이 물량을 시장에 한꺼번에 내놓으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에 계속 그림자를 들이우는 잠재적 부담 요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술과 재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시야를 훨씬 더 넓혀야 합니다. HSP라는 이 장비 회사 하나가 이제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인들의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정비 수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무기한 유예라고 해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쭉 괜찮았는데 이제는 연간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즉 매년 미국 정부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이게 업계 전체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HSPS의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자기들 공장에 HSPS 장비를 새로 들이려고 해도 매년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HSPS가 직접 미국에 파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즉 HSPS의 사업이 이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 외교적인 분위기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술이나 실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스크가 생긴 거죠. 자, 기술부터 투자, 지정학까지 정말 복잡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 HSP라는 회사 하나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할 진짜 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AI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HSP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죠. 첫째,
이제 진짜 힘의 중심은 화려한 AI 서비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메모리 공급망으로 옮겨왔다는 것. 둘째,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꼭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술, 돈, 정치가 완전히 하나로 얽혀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을 보고 나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화려한 아이디어를 내는 설계자일까요? 거대한 공장을 짓는 생산자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름조차 생소했던 장비 제작자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정리형 설명이고 판단은 각자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블로그 글을 참조해주세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